안녕하세요, 모티브 박기도입니다. 네, 오늘도 엄청나게 큰 친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했죠. 사실 아메리칸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 풀사이즈 SUV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난번에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이 링컨 내비게이터인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이 내비게이터가 한 발 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굉장히 오랫동안 2세대부터 꾸준하게 소개되어 왔던 반면에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거에 에비에이터만 잠깐 들어왔었다가 내비게이터는 정식으로 출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요. 자, 이 내비게이터가 국내에 출시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풀사이즈 이 대형 SUV들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아메리칸 풀사이즈 뿐만 아니라 독일의 벤츠 BMW도 또 GLS X7 같은 모델들도 출시가 국내에 되면서 대형 SUV들이 워낙 이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제는 내비게이터도 국내에 들어와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포드 링컨 브랜드 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세단은 점점 퇴출시키는 분위기고 SUV와 또 트럭 위주로 브랜드를 재편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링컨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세단 모델들도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세단 모델들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링컨 브랜드 내의 라인업 자체가 SUV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에비에이터, 그리고 노틸러스, 코세어 이렇게까지 총 SUV만 4대로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이 내비게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라인업이 완성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국내에 내비게이터를 공식 출시하면서 그 SUV 풀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에스컬레이드를 한번 시승을 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지난번 에스컬레이드랑 이 내비게이터를 좀 더 비교하는 형태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이즈는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 키가 진짜 크다. 와. 자, 지난번에 이제 에스컬레이드가 길이가 한 20cm 가까이 확 커졌거든요. 신형이 나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비게이터가 거의 제일 큰 사이즈였어요. 그러다가 벤츠 GLS가 등장하면서 사이즈가 조금 각축을 하고 있다가 에스컬레이드가 완전 긴 사이즈로 등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뭐 엄청 키 큰 차들, 키 크고 덩치 큰 차들 중에서 대동소이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길이 면에서는 에스컬레이드가 제일 길고 내비게이터는 에스컬레이드보다 길이는 좀 짧지만 휠베이스는 얘가 조금 더 깁니다. 자, 이게 디자인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이게 차가 워낙 크니까 이거는 사실 이거 뭐 최영만이 더 잘생겼어 아니면 서장훈이 잘생겼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더 잘생겼다 이런 거 이야기하기가 사실 조금 애매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각자 취향들이 있으실 테니까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는 좀 더 각이 많이 졌죠. 사실 이 내비게이터만 하더라도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의 에비에이터가 있죠. 에비에이터가 국내에서 꽤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시승하면서 와 이거 차 진짜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에비에이터보다는 요 내비게이터가 각이 조금 더 많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릴도 엄청나게 더 크고 라이트도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주름이 한번 있는데 반해서 얘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사각형에 가깝게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에스컬레이드는 지난번에 여기 막 이렇게 팔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얘 앞부분은 조금 이렇게 둥글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각이 빡빡빡 져 있고 막 덩치가 막 산만한 이런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탔던 에스컬레이드가 스포츠 트림이다 보니까 앞에
그릴을 까맣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인상이 강한 느낌이었다면 이 차는 조금은 더 럭셔리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은 어떠신지. 여기에 안쪽에 라이트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밤 되면 이렇게 조명이 따라서 여기 옆에도 테두리를 따라서 조명이 들어와 줍니다. 자,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죠. 야, 이렇게 완전 제가 이렇게 폭 파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옆모습은 오히려 반대로 내비게이터가 직선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어주는 라인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그냥 직선을 그대로 쫙 연결해 버렸죠. 여기도 직선 쫙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내비게이터가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취향은 옆모습은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링컨 브랜드 내에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여기에다가 다 이름들을 쓰고 있는데 요게 모양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커세어 다르고 노틸러스 다르고 에비에이터 다르고 내비게이터 다르고, 내비게이터가 가장 우람하면서도 이 느낌을 잘 해놨네요. 오, 멋있다. 자, 휠은 22인치. 와, 역시나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22인치 정도는 돼야만 존재감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죠. 휠 디자인도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T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85-45R22. 와, 이게 SUV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차체가 워낙 대형이기도 하고 또 승차감도 사실 중요한 만큼 패턴 자체가 아주 터프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최저지상고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죠. 지난번에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고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오프로드에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게 한 243, 4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랭글러 정도가 230,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저지상고는 이 동급 SUV 대형 풀사이즈 중에서는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휠베이스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을 넘어간다든가 이 램프각 자체는 별로 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닥에 이제 돌 같은 거 지나갈 때, 돌길에 지나갈 때는 그래도 상당히 실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제 타고 내리기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내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드 스텝도 굉장히 깔끔하고 우아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뒷모습은 링컨도 엄청 심플하네요. 진짜 와, 이거 역시나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딱 봐도 그냥 미국스럽죠. 이 크롬이나 이런 느낌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좌우를 이렇게 쫙 연결해 가지고 굉장히 넓은 이런 느낌들을 잘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도 지난번 에스컬레이드처럼 여기 이렇게 누르면 요거만 따로 열립니다. 예, 이렇게 열어서 여기에 짐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워낙 높아요. 그래서 여기 짐 이렇게 넣고 빼는 거에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짐을 넣고 빼기 위한 용도보다는 이 차 안에 탔을 때 여기 안에 앉아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용도인가? 어쨌거나 여기 이제 유리만 따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짠. 야, 이건 진짜 와, 엄청나다, 엄청나. 지금 요게 시트를 지금 요게 3열 구성이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2인, 2인, 3인, 여기 7인승도 있고 8인승도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7인승이고요. 시트는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네. 짠. 올릴 수가 있네. 이거 원터치네. 오. 야, 원터치구나. 에스컬레이드는 원터치 아니었는데. 좋네요, 이게. 이게 차값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에스컬레이드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그 차는 1억 5천대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억 1천만 원대인데, 근데 이거는 원터치로 돼 있네. 이건 더 잘 해놨네. 둘 다 같이 눕히는 것도 되고. 좋아, 좋아. 그 다음에 2열도 눕혀보고. 2열도 한 방에 접을 수 있게끔. 그럼 2열은 역시 2열 올라오는 것까지는 안 되네요. 근데 3열 올라오는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요게 3열이 서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에스컬레이드보다 조금 더 좁지 않나? 거의 비슷한가요? 여기 또 요렇게 세울 수도 있구나. 여기도 칸을 만들어 놨네. 아, 이 안에도 공구가 들어. 요 헤드폰 들어있네요. 들어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3열까지 세워버리면 공간 자체, 화물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방에 원터치로 눕힐 수 있으니까 잘 해놨네. 자, 지금 이게 7인승 구성이다 보니까 2열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시트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테이블처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와, 엄청나게 넓긴 넓구나.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올라가서 뭐 누워보나 마나죠. 여기도 아유, 엄청나게 넓어서 눕는 거는 뭐 큰 누워보나 마나 엄청나게 여유가 있고요. 안전키도 여기도 거의 에스컬레이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여기 이렇게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좋네요. 공간 자체는 진짜 엄청나게 넓습니다. 자, 3열에도 간단하게 수납 공간이랑 USB랑 12V 시거잭 같은 거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은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보다는 2열을 이게 7인승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2열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7인승하고 8인승이 가격이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랑 또 조절할 수 있는 컵홀더가 있고 분리되어 있는 요 시트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벤치 시트로 연결되어 있는 걸 선택하더라도 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셔야 될 목적 자체가 명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8인승을 선택하시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것 괜찮은 것 같은데,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지금 이게 앞뒤 슬라이드는 따로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요게 기본 앵글이 기본 각도고요. 등받이 각도를 여기까지 지금 눕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뒤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오디오 조절할 수도 있고, 에어컨 조절은 이쪽에 에어컨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온도랑 또 바람 세기 같은 거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우와, 여기 대박, 엄청 넓은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도 뭔가 공간이 좀 있고 컵홀더가 있고, 이게 이동이 되진 않지만, 이동은 안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3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3열에 들어가려면 이걸로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다리가 길면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3열에 들어갈 때는 요거 아니고 여기 어깨 위에 요거 후크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3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짠. 3열이 3열 시트를 나름 굉장히 단단한 느낌으로 시트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앉아 볼게요. 이렇게 앉아 보면 3열에도 제 무릎이 딱 완전 닿진 않습니다. 한 1cm 정도, 손가락 한 개 정도 들어갈 만큼 1c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밑에 발 밑에 공간은 여유가 없고, 근데 이쪽에 이제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3열도 머리 위도 3열 공간도 여유가 있고, 자, 요 정도면 7인승 7명이 여행하려면 뒷자리에 타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7명 타시는 경우는 정말 급한 경우에만 그렇고, 웬만하면 4인승으로 생각하시면 요거 접어버리면 그러면 화물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4인승 약간 리무진 같은 스타일의 대형 풀사이즈 SUV의 화물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용도로 쓰시면 딱이겠네요. 요거는 접어 놓는 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접어 놓는 거 괜찮네요. 여기서도 이쪽에 좌우에 지금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요걸로 이렇게 접히진 않아? 요거는 그냥 저거구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등받이 각도 정도만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등받이 각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등받이 각도 눕히는 거, 요 정도만 조절이 됩니다. 자, 이게 덩치가 엄청나게 크죠. 그렇긴 한데 지금 엔진은 경쟁 모델들 중에서 사이즈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드가 아무래도 터보 엔진들을 강력하게 잘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기통 터보 엔진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탔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8기통이긴 한데 자연흡기 6.2 엄청난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6기통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6기통 3.5 터보의 최고 출력이 457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71.0kgm인데요. 그래서 아마 퍼포먼스 면에서도 실제적으로 힘 자체가 이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토크도 훨씬 더 세고 그래서 좀 더 가볍게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로백 수치 이런 거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큰 등치가 그래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는 진짜 공간이 광활한 만큼 그 공간을 정말 나름 럭셔리하게 잘 꾸민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원시원한데도 큼직큼직한데도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있죠. 그러면서도 크롬이라든가 우드라든가 가죽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써서 이 정도면 아무래도 링컨이 그래도 명실공히 럭셔리 브랜드잖아요. 그런 만큼 실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몄습니다.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곡면 디스플레이를 써서 그 부분이 좀 미래적인 느낌이 들면서 상당히 레이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급스럽게 썼던 반면에 이 차는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레이어나 기본 라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데도 근데도 이렇게 좀 가죽 느낌이 나는 부분, 스티치 이렇게 넣은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 크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써가지고 나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몄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 같은 그런 느낌들은 좀 나긴 합니다. 독일 느낌이랑 좀 차이가 나고 또 한국의 제네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랑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무래도 또 요게 미국에서는 먹히는 그런 디자인일 것 같죠. 근데 어쨌거나 공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런 우드가 그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거는 좀 나무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그냥 필름 입힌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여기 가죽 느낌으로 스티치를 잘 입혀 놓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질감이나 촉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긴 합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전부 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요 에어컨은 별도의 조절 창이 따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온도가 설정된 온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기에 크게 나쁘지 않고요. 통풍 시트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도 이쪽에 따로 빠져 있고 또 스티어링 휠은 아무래도 차가 큰 만큼 직경이 좀 큰 편이긴 합니다. 여기 조금 더 작으면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 날 텐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전형적인 사이즈로 되어 있고 이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은 해주긴 합니다만 또 특이한 게 이쪽에 페달 높이를 이게 텔레스코픽도 되거든요. 전동식으로 텔레스코픽도 되는데 더불어서 페달 높이까지 조절이 돼요. 이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 가지고 페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러면 뭐 자세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본인의 자세를 잡아줄 수가 있겠죠. 시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 에비에이터도 이 시트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등받이 각도뿐만 아니라 이 어깨 부분만 따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로 어깨 부분만 따로 밀고 접고 이렇게 가능하고 헤드레스트도 위에 높낮이 조절이랑 또 앞뒤 조절까지 이게 전동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잘 잡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도라든가 이런 거 잘 맞춰줄 수 있는데 이 폭 같은 것도 다 조절이 다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 버튼 여기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여기 옆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석 부분도 그냥 길이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좌우를 나눠 놨어요. 그래서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이렇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자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좌우로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링컨인 만큼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피아노 금반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속기 버튼. 그래서 DR P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눌러서 변속을 할 수 있는데 현대의 그 버튼식을 좀 불편해 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또 나름 이거는 좀 멀리 눈에 확 띄게끔 그리고 일렬로 이렇게 배치를 해놔 가지고 사용하는데 저는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쪽에 스마트폰 충전이랑 USB가 있고 이쪽에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에 콘솔 박스, 엄청 큰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 이쪽에 아래쪽에도 지금 뻥 뚫어 놔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오디오는 레벨 울티마 스피커 20개짜리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 타고 내릴 때 여기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이거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이게 시트를 잡거나 핸들을 잡거나 해야 되는데 요거 있으면 확실히 타고 내릴 때 지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주행을 해 봅시다. 자, 딱 출발하면 여러 가지들이 동시에 막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 승차감. 승차감은 상당히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스트로크가 길죠. 그래서 충격들은 거의 잘 흡수를 하면서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또 나름 단단한 면들이 있어서 이렇게 요철을 꽝 때릴 때는 좀 묵직한 충격으로 들어오는데요. 사실 요게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비교했을 때 에스컬레이드의 그 마그네틱 라이더 컨트롤이 얼마나 대단한 장치였는지를 딱 첫 느낌으로 그냥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캐딜락의 마그네틱 라이더 컨트롤만큼 막 정교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캐딜락 같은 경우는 물론 에어 서스펜션도 있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없더라도 마그네틱 라이더 컨트롤만 가지고도 여기 이렇게 지나가 보면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 차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이긴 하지만 노면에 따라서 다 거동을 움직여주고 약간 출렁출렁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요거는 확실히 그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는 그 서스펜션 세팅 실력은 한 세대 정도 뒤지는 듯한 얘는 확실히 한 세대의 구형이고 에스컬레이드는 확실하게 한 세대를 앞선 그런 세팅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도 제가 느껴보면 그 쉐보레랑 GM 쪽이 포드 계열보다는 서스펜션 세팅을 그냥 일반 스틸 서스펜션에서도 동급에서 비교를 해보면 GM 쪽이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밸런스가 뛰어나게 잘 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라이더 컨트롤이 워낙 넘사벽으로 뛰어난 밸런스를 갖추고 있는 거는 인정. 근데 전자제어 서스펜션 스틸 이쪽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GM 캐딜락 이쪽보다는 포드 링컨 쪽이 약간 한 수 아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에스컬레이드를 생각 안 할 때는 이 정도면 대형 미국산 대형 풀사이즈 SUV가 이 정도 승차감인 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주 뾰족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업셋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에스컬레이드의 그 마그네틱 라이더 컨트롤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캐딜락 같은 경우에 가격이 1억 5천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에어 서스펜션하고 막 들어가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없었던 2세대 그 직전 세대 4세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한 1억 2천대였거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차보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한 8,900만 원 정도 더 비쌌는데 그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서스펜션 세팅은 캐딜락 쪽이 더 우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내비게이터에서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승차감 부분, 요 안정감, 매끈한 주행 감각이 들지 않는 부분, 요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힘은 확실하게 이쪽이 더 앞섭니다.
합니다. 지금 6기통 3.5밖에 안 되지만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이 이게 457마력인데 그 차는 400마력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크도 이 차는 71이니까 토크 차이도 엄청나죠. 그래서 힘은 확실히 이쪽이 더 강력합니다. 와, 근데 힘을 받쳐주는 서스펜션이 아니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노말 말고 익사이트로 바꾸고 자, 익사이트로 바꾸니까 확실히 응답성도 좀 더 좋아지죠. 자, 이 10단 변속기의 10단은 나름 연비를 위한 세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8단, 9단, 10단 그쪽이 이제 좀 연비를 위해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래쪽이 아주 정교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패들 시프트를 써서 주행을 해보면 하체가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밸런스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사륜 구동도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 전자장비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막 그 다이나믹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좀 제어를 좀 일찍 해줘 버려요. 그래서 막 밀어붙이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힘은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원하시면 막 좀 더 강하게 집어 던질 수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롤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차는 막 던지면서 아니면 좀 코너링까지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조금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어 서스펜션하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자체가 밸런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여기 탈 때 힘은 좀 별론데 그래도 나름 상당히 재밌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탔었는데, 근데 이 차는 밸런스가 좀 많이 뭉개지는 편이어가지고 힘은 굉장히 강한데 코너를 막 다이나믹하게 타기에는 그 밸런스 컨트롤을 내가 운전자가 직접 정교하게, 이게 하중 이동이라든가 또 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운전자가 직접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재밌게 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근데 힘 자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은 다음에도 지금 다이나믹이어서 그나마 충격을 빨리 흡수하고 끝내는 분위기인데, 이게 노멀 모드에서는 출렁출렁하는 여진이 꽤 오래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 회전수 보정은 뭐 적극적으로 해주진 않고요. 이 롤 보세요. 롤 보세요. 막 지금 다이나믹인데도 롤이 휘청 넘어가는 느낌이 들죠. 이거 뭐 이렇게 탈 수 있는 차는 전혀 아니네요.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 에스컬레이드가 밸런스 면에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싼 거, 또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도 있긴 하지만 차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차의 완성도가 확실히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익사이트 모드에다 두고 다른 스포츠, 이게 이제 스포츠 모드니까요. 자, 하나, 둘, 셋. 조금 빨랐나요? 힘이 확실히 지난번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빠른 것 같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차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가속력 자체가 강하게 쫙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힘 자체는 진짜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덩치가 굉장히 크고 무겁잖아요. 근데도 차가 나가는 건 분명히 힘있게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차가 날렵한 느낌이 드는 게 힘만으로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차체가 이 밸런스가 사실 좋아야 차가 이렇게 매끄럽게 출발해야 되는데, 엑셀 훅 밟으면 차가 이렇게 휙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차가 좀 무겁다 아니면 둔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도 사실 힘은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 빠르게 가속하긴 하지만 조금은 묵직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덩치가 있으니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이런 차들 타시는 분들은 좀 더 차가 묵직하고 진중한 느낌으로 나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실제적으로도 차가 힘은 강한데 좀 묵직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음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이 이렇게 빡빡빡 져 있는데도 바람 소리도 뭐 그렇게 크게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고, 노면의 소음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소음은 상당히 억제를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멀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면, 근데 이게 딱히 컴포트는 사실 아니어가지고 노멀 모드인 상태에서도 뭐 아주 막 매끄러운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가 워낙 크고 묵직하고 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주행을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차들은 흔히 말하는 존재감적인 측면에서 워낙 강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듬직한 차를 타고 장거리 주행 그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듬직한 마음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사실 굉장히 큰 매력이고요.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좋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커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어 가지고 뭐 실제로 시계랑 외부 온도랑 주행 상황이랑 또 주행 가는 거리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서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없지만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을 놔보면 차로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 지금 다시 돌려주죠. 돌려서 차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긴 하는데 이게 차로 중앙을 딱 유지해줘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붙으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죠. 근데 지금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경고가 이제 떼네요. 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경고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안전은 유지해 주되 아주 뭐 스마트한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것까지는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돼 있고 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돼 있고 통풍 시트도 돼 있고 해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장거리 주행을 굉장히 편안하게 충분히 주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비는 이게 지금 7.2거든요 복합이.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6.5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게 배기량이 뭐 3.5 터보다 보니까 확실히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연비 면에서도 조금 유리한데, 지금 현재 실제로 시승한 평균 연비는 6.3이 찍혀 있네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뭐 급가속도 하고 산길도 하고 또 공회전도 제가 좀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회전도 에어컨 켜놓고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연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디오가 지난번 에비에이터 시승하면서 많이 와 이렇게 매력적인 오디오가 라고 생각했던 그 레벨 울티마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커가 20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에비에이터 때 엄청 사실 좀 충격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BMW랑 뭐 렉시콘이랑 또는 뭐 메리디안이랑 이런 오디오들을 여러 번 또 테스트들을 하면서 그냥 레벨 울티마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해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햇살에도 내가 싫다고 갔잖아.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이게 힘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게 스피커가 사실 20개가 곳곳에 배치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 이게 진짜 엄청나게 파워풀해요. 파워풀. 근데 이 공간을 꽉 채우는 그 파워가 엄청난데 사실 뛰어나죠. 뛰어난데 음색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좀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울티마의 그 음색 취향이 좀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은데 아주 스탠다드한 음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약간의 취향이 조금 있는 그런 음색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좋네요. 지난번에 에스컬레이드의 AKG랑 비교한다면 AKG는 사실 스피커가 막 36개 있다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도 근데 오디오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AKG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만약에 보스를 스피커 20개 이상 넣어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그쪽이 낫거나 좀 비슷비등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AKG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풍성한 면에서 아닌가. AKG는 또 나름 선명한 그런 선예도 면에서 또 나름 매력이 있긴 했는데 둘이 우열을 가리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선호를 고르자면 제 취향은 이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BMW랑 비교했을 때는 음색에서 약간의 치우침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또는 스피커 하나하나 사이의 어떤 명료함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얘가 뭉개지는 수준은 아닌데 근데 조금 덜 선명한 약간 덜 선명한 그런 정도의 차이. 그래서 여전히 이제 BMW 쪽이 확실히 좀 더 우위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울티마도 오디오는 상당히 괜찮네요. 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럭셔리 브랜드 링컨이 국내에 선보인 대형 풀사이즈 럭셔리 SUV 내비게이터를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에비에이터 때 워낙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내비게이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사실 요거는 약간의 그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자체가 1억 1천만 원대다 보니까 뭐 에스컬레이드도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고 벤츠나 BMW는 당연히 이제 더 많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풀사이즈 SUV 중에서는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점에서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워도 충분히 강력하고 3.5 터보 가지고도 457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뿜어내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특히 이 시트도 진짜 마음에 들죠. 그 다음에 울티마 오디오도 정말 마음에 들고 최저지상고가 높은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오프로드 테스트를 못 해본 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지난번 에비에이터는 최저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 가지고 아예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240mm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오프로드도 꽤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런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은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은 승차감 부분이에요. 승차감과 서스펜션 또 밸런스 안정감과 승차감의 밸런스 이런 부분들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벤츠 BMW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안정성도 좋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차는 밸런스 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한 점. 그래서 조금 강력한 파워를 제대로 즐기기에는 조금 차체의 거동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금 많이 신경 쓰면서 네, 그렇게 해서 주행을 해야만 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시내 도로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이나 마찬가지로 승차감 면에서 약간은 매끈한 느낌보다는 노면을 조금 타면서 그렇게 주행하는 느낌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점수가 약간 낮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가격대가 1억 1천대이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대면 사실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죠. 차체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이 차보다 한 사이즈 작은 그런 글로벌에서 중형 SUV들이랑 뭐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낮은 비용을 지불하고 또 풀사이즈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분명히 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분명히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